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장현리입니다. 함께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볼 텐데요. 누군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최동기 전문가님이시네요. 네, 최동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mRNA 네네. 굉장히 또 관련주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지금 코로나가 다시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확산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동안에 이제 우리 mRNA 관련주들이 계속 이제 주가의 테마를 형성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내부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런 종목들이 계속 순환하면서 오르는데 일단은 뭐 종목들은 아까 뭐 시향센터에서도 말씀하시겠지만은 일단 뭐 나이백이라든가 뭐 SD팜, 그다음에 뭐 올리패스,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진하고 셀루메드는 이제 효소 관련해 가지고 서로 이제 어떤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소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아이진하고 셀루메드고 이 밖에도 뭐 셀리드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이제 주사제 관련 종목들이고 지금 획기적인 거는 이제 경구용 먹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진원생명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이제 주목받는 게 진원생명과학이기 때문에 저는 네. 진원생명과학이 좀 더 아마 이 중에서는 에이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른 종목들은 이제 계속 순환매가 이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형사들이 이제 콘소시엄을 형성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한미약품하고 SD팜 그다음에 이제 GS 녹십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일단 콘소시엄이 과연 제가 볼 때는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콘소시엄에서도 뭔가 어떤 거 치료 아니 백신이라든가 이거는 아마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뭐 움직였던 종목 외에도 우리 진원생명과학, 우리 경구용, 그다음에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뭐 GS 녹십자, SD팜, 한미약품 이런 관련 종목들이 아마 향후에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저 어제 오프닝벨 1부에서도 또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사실은 또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이제 가격이 조금 그쵸. 높아서 이제 좀 예, 예. 걱정이 됐었는데 또 오늘 다행히 이제 잘 가고 있어서 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네요. 네, 우선 또 이 시각 증시 상황은 어떤지 전반적으로 또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 나오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약보합권과 강보합권을 오가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는 0.38% 소폭 강세 속에서 3,29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0.12% 오른 1,03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이 매수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1,436억 원가량의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은 오늘 많이 팔아치우는 모양새입니다. 1,289억 원가량의 물량 덜어내고 있고 이어서 기관도 동반 매도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더 많은 물량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1,280억 원가량의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오름세로 전환해서 82,200원 선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내림세 속에서 123,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와 네이버는 동반 오름세 속에서 각각 161,0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대차 홀로 내림세 속에서 여기에는 강세 종목들이 많습니다. LG화학 0.59% 오른 85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85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소폭 내림세 속에서 11만 5,3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소폭 강세 속에서 16만 3,3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지금 소폭 오름세로 들어왔고요. 카카오게임즈가 3%대까지 탄력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시젠이 1%대까지 탄력 떨어지면서 84,6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테오젠은 오늘 2%대 강세 탄력 키워내면서 91,100원 선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중소형 건설주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대선 후보로서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으로는 기본주택 정책을 내걸었는데요. 이 소식에 건설주들이 함께 오늘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시면 일성건설이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20%대 강세 속에 4,41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4에서 6%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도 살펴보시죠. 골프 테마가 오늘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7월을 맞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하지만 해외여행이나 야외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골프 쪽으로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크리스 FNC가 2.56% 강세 36,05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골프전 유딩홀딩스도 2%대 오름세 속에서 9,13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역대급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만 해도 50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만 했을 때도 10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휴대전화 면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이어서 그러면 삼성전자 어떻게 6월 한 달 흘러가고 있는지 추이 살펴보시죠. 네, 지수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6월 한 달간 조금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었지만 오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은 0.25% 강세 받아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네, 오늘 거래 시작할 때 8만 원대에서 조금 내림세 보여주더니 다시 올라서면서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어떤 추이였는지 살펴보시죠. 주 초에 조금 더 81,900원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8만 원대로 내려와 있는 그림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시죠. 두 번째 이슈는 두 번째 이슈로 세원 ENC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원 ENC가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서도 탄력이 좋은 종목으로 제시가 됐었는데요. 무상 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원 ENC는 보통주 1주당 신주 한 1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 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정해지면서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원 ENC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원 ENC 지금 살펴보시면 한 달간의 추이로는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880원대까지도 내려왔다가 2,000원대를 다시 넘어서고 있고요. 네, 주중으로 살펴보시면 주초에 비해서 지금 9%대나 오른 모습 보여줍니다. 2,245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살펴보셔도 2,000원대에서 지금 300원가량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살펴보시죠. 네이버에서 직원들에게 스톡 그랜트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스톡 그랜트는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직원 1인당 연 1,000만 원에 달하는 무상 주식을 지급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네이버 월별로 추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주가는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네, 살펴보시면 네이버는 6월 한 달간 35만 7천 원 선에서 40만 원대 뚫어내면서 43만 6천 원대까지 찍었다가 현재 41만 4천 원대의 흐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다시 오름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오늘 장 초반에 40만 7,500원대에서 시작했지만 41만 5천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은 이제 유가가 이제 75불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랬죠. 지금 네. 보면 이제 우리 정유 관련자들 S-오일이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일단 유가가 오르면 일단은 중동 지역의 플랜트 어떤 그 많이 늘어날 거다 수주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 이제 탑픽으로 현대건설, 그다음에 GS건설 얘기하고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까지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현대건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권 도전 선언을 했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어제부터 핫한 이슈가 기본주택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 범양건영, 뭐 KD 뭐 이런 종목들이 일성건설서부터 어제 이제 강세를 보였고 오늘은 또 이제 어떤 거 한솔 홈데코, 뭐 인테리어 이런 관련 종목들까지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진원생명과학, 저는 아까 오늘 주가를 못 봤는데 오늘 굉장히 세게 붙네요. 진원생명과학. 제가 볼 때는 먹는 거 굉장히 획기적이기 때문에 아마 진원생명과학이 아마 우리 개인들이 아마 매수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그 축으로 본다면은 우리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그 솔로몬 군도를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네. 솔로몬 군도에 이제 거기에 이제 조경 어떤 거 살림을 가지는 회사가 이건 산업인데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건 산업, 이건 홀딩스가 이제 지주회사인데 오늘 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건 산업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솔로몬 군도의 가치가 이제 어떻게 평가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실 때 했는데 오늘 이건 산업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게임즈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강세를 보이겠는데 이제 오딘이라는 어떤 그 작품이 게임이 일단 좀 네. 뭔가 이렇게 수요자들이 어떤 관심을 많이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일단은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오늘 외국인들의 어떤 그 지수 관련을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숨고르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은 일단 7월 5일까지 이제 독립기념 휴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달에 우리 옵션 만기일이 7월 8일인데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7월 7일 날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제는 또 대량으로 일단 선물해서 매도를 했고 오늘 일단 매수를 좀 전환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도 지금 순매수를 보이는 거 봐서는 아마 외국인들이 어떤 현 주가 수준에서 급등이나 급락을 원치는 않는 것 같아요. 만기치까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속도 조절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겠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옵션에 있어서는 일단 하락에 대한 베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뭐 추가 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제한적이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7월 8일까지는 이제 오늘 이번 주 금요일이고 다음 주 올랐으면 4일간은 제가 볼 때는 이 아마 3,300을 정점으로 아니 기준을 해가지고 소폭 등락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주, 중공업주도 해양주도 굉장히 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대건설과 또 삼성엔지니어링, 또 특히 진원생명과학, 또 이건산업, 이건홀딩스 또 굉장히 또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재명 관련주가 또 굉장히 오늘 또 독특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주 하나 또 짚어주셨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보다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성균 전문가님의 또 독특한 매력이 돋보이는 코너죠. 이슈킹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마다 또 하락률, 또 상위 10종목 분석을 또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뭐 이번 주에 들어서 이제 하락률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월요일 날 6월 28일 날은 일단은 에이블 CNC 이제 화장품주가 이제 동반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로드샵들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한 2주 전에 명동을 가봤지만은 네. 명동에 거기 이제 메인 그 상권에 보면은 1층에 네. 공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보면은 또 제가 좀 안타까운 모습 아마 명동이 그 정도면은 아마 다른 데도 이렇게 좀 안 좋지 않나.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이건 강남 쪽에도 보면은 뭐 지금 1층에 공실이 많이 이렇게 눈에 띄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은 네. 좀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는 아직 완벽하게 회복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은 네. 아마 이 회사는 이제 미샤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브랜드. 근데 아마 미샤. 네. 그렇죠. 브라질 이제 로드샵이 지금 존폐익인데 사실 이 회사는 아마 최근에 4년간에
사장만 대표에서만 6번이 바뀌었거든요. 그만큼 네. 재월동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역시 에이블 CNC도 이제 중국하고 과연 중국 사업이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서 향후에 주가 흐름이 결정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PSMC는 원래는 이제 이 회사가 그 좀 안 좋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감사 의견이라는 이게 좀 이렇게 지연되고 했었는데 사실 최근에 보면 이제 감사 의견이 적정 보고서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 상승을 했었는데 이날은 일단은 이제 그 전일을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투신이 매도를 대량 매도를 함으로써 일단 하락으로 반전이 돼서 약 9%대 하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든 센츄리는 일단은 뭐냐면 국내 상장된 어떤 중국 기업의 하나거든요. 이 회사도 이제 글로벌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보면 뭐 농기계 업종이라든가 이제 곡물가 상승을 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는데 이날은 이제 기타 법인이 일단 대량 매도함으로써 일단은 하락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두산 인프라커는 아시겠지만은 뭐로 우리가 이제 지금 분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 부분하고 이제 기계 부분은 분할이 되는데 아마 투자 부분은 일단은 두산중공과 합병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건설기계는 이제 현대건설기계하고 또 합병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이제 두산인프라가 갑자기 또 오른 적이 있었는데 이날은 이제 보면 합병 이슈로 인해 가지고 7월 20일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네. 아마 정지 기간에 어떤 뭐 현금화 해야 되면 사람들은 아마 이날 아마 매도에 동참함으로써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것 같아요. 아마 또 여기에다 보면은 이제 이 회사는 또 배당 소득 때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이제 아마 그 전에 아마 파는 것이 아마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가지고 이날 아마 매물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신하고 연기금 일단은 외국인까지 대량 매도에 동참함으로써 두산인프라가 이날 8.8%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오픈 베이스는 아마 최재형 관련주인데 뭐 최재형 관련주들이 최근에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동반 하락했는데 이날은 또 자기 주식 일단 자기가 자사주를 일단 처분한다는 소식에 일단 오픈 베이스가 7%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역시 최재형 관련주인데 아마 오르는 거는 이제 아마 최재형 관련해서 올랐지만 아마 동반 하락하면서 외국인하고 투신이 일단은 매도를 함으로써 하락을 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유무선 통신 사업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6일 CNS는 강화 유리 사업, 우리 그 스마트폰에 커버 글래스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제 네. 오른 거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이 아마 순매수하다가 매도로 전환함으로써 일단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영풍 정밀은 원래 이제 펌프라든가 이제 밸브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최재형 관련주로 일단은 묶이면서 상승세를 시연했다가 최재형 관련주가 동반 하락함으로써 이날은 또 외국인하고 투신이 대량 매도를 함으로써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역시 이제 코이즈는 이제 강학 필름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임원이 중앙대 동문회가 이제 이재명 관련주를 일단은 묶였었는데 아마 이제 이 회사는 이재명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라서 이날도 아마 하락이 지속된 이런 종목이 코이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G ETS는 이제 폐기물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인센 ENT하고 KG ETS가 이제 두 개 대장주로 나서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급등에 따른 어떤 반락으로 일단 이날은 하락을 했는데 이제 외국인하고 아마 투신하고 사모펀드까지 매도에 가세하면서 3일 연속 일단 하락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에이빌 CNC 자세히 보면은 이 회사는 이제 뷰티넷이라는 어떤 국내 최초의 포탈 코스메틱 커뮤니티를 시작해가지고 일단은 고품질의 어떤 화장품을 합리적인 가격, 그러니까 뭐 합리적 가격을 좀 싸다는 이제 의미를 그렇죠. 저렴하다는 얘기죠. 우리 네. 영어로 얘기하면 리즈너블이라는 네, 표현을 맞습니다. 쓰죠. 네. 일단 이제 화장품과 생활용품 만드는 회사인데 브랜드로는 일단은 미샤, 어퓨, 그다음에 미텍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는 이제 미샤의 어떤 오프라인 점포를 대폭 축소하면서 2019년 6월에 런칭한 멀티 브랜드 편집샵 뭉크로서 점포를 계속 바꾸고 있다. 아마 유통 방식이 바꾸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보시다시피 일단은 파이낸셜 어떤 그 금융 지표를 보시면은 적자가 계속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4분기에 이제 300억 적자.
그다음에 올 2분기는 그래도 좀 낮아서 네. 적자폭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60억 적자를 이제 기록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이런 회사로서 아마 대표이사가 많이 바뀌었다 그랬죠. 그렇죠. 4년 동안 네. 6번이나 바뀐 회사가 됐는데 역시 수급에 있어서도 좀 보시면은 이날 6월 이제 28일 날 보시면은 개인이 일단 많이 팔아서 일단은 이제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도 뭐 지금 보면은 이제 13,000원까지 일단 상승했다가 이제 어제 이제 10,000원이 일단은 이제 9,000원대에서 계속 아마 박스권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일단은 추세는 조금 일단 꺾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일단 PSMC인데 이 회사가 일단은 94년에 일단은 이제 상장을 했지만 주식 분산 기준에 미달로 일단은 98년도에 등록이 취소됐다가 다시 2001년에 코스닥 시장에 재등록을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만든 건 일단 리드 프레임이라 가지고 이제 반도체 이런 데 이제 납품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의 리드 프레임은 이제 반도체의 어떤 전기선 역할과 버튼대 역할을 하는 이제 구조적인 어떤 재료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일단 이 회사는 보면은 그 금융 아마 재무지표를 보시면은 역시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아마 PSMC도 보시면은 이제 28일 날 보시면은 외국인하고 투신, 기타 법인까지 이제 대량 매도를 함으로써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었는데 일단 그 이후로는 아마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보면은 아직은 추세가 꺾이지 않았고요. 제가 볼 때는 정고점이 2,950원인데 제가 볼 때는 2,750원. 요 선이 제가 볼 때는 어떤 단기적으로 아마 저항선이 될 것 같은데 여기를 돌파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또 정고점 2,950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일단 골든 센츄리는 일단은 K만에 설립이 돼가지고 세계에 일단은 연결 종속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영업 회사는 중국 내에 있는 양주 금색이, 낙양 금색이.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트랙터용 휠의 생산 및 판매를 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아마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은 이제 트랙터용 이런 타이어도 생산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부동산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비슷한 이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 회사 보면은 일단은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매출액도 뭐 350억대 뭐 계속 유지하고 있고 분기별로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일단은 뭐 1분기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네. 70억에서 80억대 일단 뭐 흑자가 나는 회사를 보시면 되고 그러나 네. 주가 자체는 갑자기 왜 빠졌을까요? 우리 뭐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디스카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28일 날 보시면 뭐 기타 법인이 엄청나게 팔았어요. 28일 날 보시면 그래서 아마 네. 기타 법인의 대량 매도로 인해 가지고 이날 이제 빠졌는데 사실 뭐 금액이 작은 어떤 이런 동전주기 때문에 네. 지금 뭐 400원짜리가 뭐 40원 빠져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 보는데 근데 지금 뭐 영업이익도 그렇고 뭐 네.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나쁜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네. 네, 이런 회사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상 보면은 네. 중국 기업은 이런 회계 처리가 불투명해가지고 믿지를 않아요. 그게 여러 그런가요? 번 당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예가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투자자들이나 뭐 네. 기관 투자를 더 할 거고 네. 저 같은 경우도 중국 기업은 쳐다보지 않는 이유가 네. 이런 회계 자체가 투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그 상장 폐지된 그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관심을 못 받지 않나. 사실 뭐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뭐 상해나 뭐 이쪽에 이제 상장하면 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우리나라에 일단 상장을 해서는 약간 좀 지금은 아마 감독원에서도 좀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네. 어쩔 수 없어요. 뭐 네. 과거에 뭐 중국 기업들의 어떤 역사를 보면은 네, 그 미국의 상장에도 그렇고 한국의 그렇죠. 상장에도 그렇고, 네. 피해를 많이 줬기 때문에 네.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산 인프라과는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네. 간에 이제 분사가 되면서 하나는 일단은 두산중공업에 합병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현대건설기계에서 합병이 되는데 아마 이제 이런 그 합병이 되면서 좀 배당 소득세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마 이날 이제 거래 정지가 이제 그 다음날부터 되기 때문에 이날 이제 외국인하고 뭐 연기금 투신이 이제 대량 매도를 해가지고 이제 많이 일단은 이제 하락을 했는데 뭐 이 회사는 보면은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마 전 분기 대비 거의 뭐
100% 이상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이슈 때문에 28일 날 일단은 많이 10%대 하락을 했는데 역시 외국인하고 보험, 투신, 뭐 연기금에서 거의 법인들은 기타 법인을 제외하고는 아마 대량 매도를 함으로써 주가가 많이 이제 하락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역시 차트 자체는 아직은 뭐 추세가 조금 뭐 무너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게 무너지는 않은 거 이제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합병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단 두산 인프라코 자체는 차트 자체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오픈 베이스 이제 우리 최재형 관련주래 가지고 이제 올랐다가 이날 이제 동반 하락한 종목이 되겠는데 이 회사는 컴퓨터 관련 기자재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회사로서 92년도에 일단은 설립이 된 회사인데 아마 지금 우리 1분기에는 적자로 다시 영업이익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날 6월 28일 날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역시 이제 뭐 외국인하고 그다음에 금융 투자 이렇게 매도를 함으로써 일단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기타 법인까지 또 가세한 모습인데 아직 주가는 추세가 일단 꺾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6,000원대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도 아마 상승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해서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또 최재형 관련주 해가지고 최재형 씨 어떤 뭐 계속 대선에서 또 이슈가 나오면 또 충분히 장중에 오를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정치인 관련주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놀랍게도 올해 보면은 이재명 관련주 거의 뭐 700%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1월부터. 네. 그다음에 윤석열 관련주도 거의 600% 올라가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5년마다 이런 어떤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대선 테마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5년마다 대목이거든요. 여기서 뭐 6배, 7배를 수익이 나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첫 상한가에 아마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뭐 조정을 받더라도 뭐 길게 봐서는 뭐 6배, 7배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은 5년마다 여기에 이제 올인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6월 29일 국전약품은 일단은 이제 오버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발표를 해가지고 일단은 아마 주가가 이제 15% 거의 뭐 반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일단은 국전약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네오오토. 네. 네오오토는 이제 윤석열 관련해서 올랐는데 오히려 뭐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날 반대로. 아마 네. 윤석열 관련주들이 많이 좀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 14% 일단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모센스는 이제 상장 후에 3일 연속 일단은 이틀 연속 올랐었는데 아마 3일 만에 일단은 하락으로 반전이 됐고요. 그다음에 하이트로는 이제 기타 법인의 대량 매도로서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양은 뭐 시멘트인데 역시 시멘트 관련주인데 윤석열 관련주여 가지고 아마 오히려 아마 출마 선언함으로써 하락으로 반전이 됐고요. 아마 역시 전일까지는 급등을 했었는데 전일의 어떤 급등의 어떤 그 역할을 한 외국인 투신이 오히려 대량 매도로 전환이 됨으로써 급락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KG 동부제철은 일단은 아마 산업은행이 지금 주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대량 매도 소식으로 일단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외국인하고 투신, 사모펀드까지 일단은 가세를 함으로써 12%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 테크놀로지는 우리 OTP 카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아마 한국 정보 인증으로 일단 흡사합병이 되면서 아마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일단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애니능률은 일단은 윤석열 관련주죠. 이 종목도 네. 뭐 계속 급등락이 반복되는 종목인데 맞아요. 네. 아마 외국인하고 투신의 대량 매도로 이날은 하락을 했고 오늘은 조금 애니능력이 좀 아마 다시, 상승하지 않나 생각이 오르고 있죠. 되고요. 네. 그다음 이주코퍼 역시 이제 윤석열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어떤 회사냐? 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용역 통합 서비스인데 최근엔 일단 뭐 정읍 순천에 고속도로 일단은 휴게소 및 주유소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라 가지고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최근에 아마 또 윤석열 관련주를 엮이면서 상승을 시도했지만 이날은 동반 하락했는데 역시 외국인하고 투신이 대량 매도함으로써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용화학은 일가는 이제 이준석 관련주로 또 아마 그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 이 회사는 이제 필름형 콘덴서 요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아마 유일하게 우리나라 아마 캐파시타 필름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이날 지금 실패를 했어요. 돌파 실패 후에 이제 금일 이날이 이제 하락으로 반전이 됐는데 일단 투자 심리가 가열됐다래 가지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개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좀 아마 매도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일단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일단은 국전약품을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이날 아마 15% 하락을 했는데 유상증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소식 때문에 이제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의약품이죠. 당연히 약품 회사인데 향전신성 의약품 제조를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일단은 티아민이라고 이제 고순도 일단은 고수일의 어떤 약품이 되겠는데 일단은 국내 다수의 업체에서 일단은 아마 인정을 받아서 공급 중에는 어떤 제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40년 동안 지속적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일단은 계속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실적 자체는 일단은 올 1분기에 일단 매출액이 181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7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일 날 보시면은 금융 투자하고 사모펀드가 많이 파는으로써 일단은 주가가 일단은 29일 날 약 15% 정도 하락한 모습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가 어쨌든 간에 지금 8,000원대 거의 10,000원까지도 갔던 주가가 지금은 이제 4,000원대, 5,000원이 일단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도 RSI는 지금 저수지에 일단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오오토는 일단은 자동차 부품 및 가공 제조 회사인데 제가 한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기어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피니형 기어, 그다음에 대형 기어, 디프 어셈블리에서 아마 이거는 제가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이날은 이제 아마 윤석열 관련주해 가지고 급등을 했다가 이날은 이제 하락한 회사가 되는데 역시 일단은 이 회사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 날 보시면은 일단은 개인들이 이제 많이 팔았네요.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팔음으로써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그 이후에도 일단은 하락하고 있는데 아마 투신이 좀 사는 거 봐서는 언젠간 한번 또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추세 자체가 좀 아직은 완벽하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고 제가 볼 때는 10,000원에서 아마 유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테마는 계속 어떤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한 아마 계속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다시 올라서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윤석열 관련주들에서 아마 좀 조정을 많이 준 종목들은 다시 한번 또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테마주에 있어서는 항상 보면은 급등했다가 급락한 종목들을 아마 위주로 해서 선별을 하시면은 네. 분명히 또 급등을 할 날이 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아마 기회가 또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한번 급등한 종목들은 조상들이 급등을 해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한가든가 20% 이상 그 앞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는 조상들이 오른 종목들이 급등을 하지 예를 들어서 5%, 7% 찔끔찔끔 오른 종목들은 그렇게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시면은 좀 더 적중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모센스라는 거는 이제 상장 공모한 지 얼마 안 돼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요. 예산은 이제 무선 충전 차폐 시트, 그다음에 무선 충전 안테나 자동차 전장들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가 돼서 아마 상장 후에 이틀 동안 급등을 했다가 아마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제 하락으로 반전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이날은 13%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 실적 자체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마 2021년 올해 1분기에도 17억 적자인데 아마 상장 특례로 해서 기술 특례로 해서 아마 상장된 기업이 되는데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고 둘째 날도 거의 반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 29일부터는 이제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계속 이번 주 내내 이제 하락하는 종목에서 지금 첫날 이제 15,900원이 종가였는데 일단은 14,300원까지 일단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자체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3일째부터 하락으로 반전이 되면서 계속 3일 연속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종목이 아모센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이트론은 일단은 보안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니터라든가 컨트롤러 이런 걸로 만드는 회사인데 아마 지금 설립 초기부터 미주 시장에 진출했고 현재는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호주, 아프리카, 중동까지 일단은 거래선을 일단 넓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각 대륙에 유수한 어떤 SI 보안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거래를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재무 지표를 보시면 이제 매출액은 뭐 40억 내에서 지금 계속 매출이 발생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일단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회사가 일단은 하이트론. 그래서 이날은 보면은 기타 법인이 일단은 29일 날 대량 매도를 했는데 지금 기타 법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지금 뭐 10,000원 이상 하던 주가가 지금 이제 8,400원대까지 하락한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일단은 요 선이 일단은 120일 선인데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아마 횡보를 하거나 요 선에서 움직이면 아마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은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날의 마지막 주 동양인데 동양이 원래 이제 동양 시멘트에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유진 기업으로 인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유진 그룹으로 이제 일단 계열사인데 사실 보면 이제 유진 투자증권이 이제 같은 계열사인데 유진 투자증권이 원래 이제 서울증권을 인수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쉬운 거는 그 서울증권의 서울이라는 어떤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클 텐데 굳이 왜 이름을 바꿨을까? 뭐 네, 유진으로 궁금해요. 바꿨는데 제가 볼 때는 네. 차라리 뭐 유진 기업이라 하더라도 서울증권으로 있었으면 좀 더 브랜드 가치가 있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는데 뭐 그룹사의 어떤 오너 뜻이 이름을 바꾸니까 유진투자증권이 그래서 된 거. 원래는 서울증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뭐 아시다시피 뭐 시멘트 회사니까 뭐 레미콘 일단 기본이 되겠죠. 근데 이 회사도 결국에는 이제 매출은 계속 1,500대 꾸준히 나오지만 영업이 계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 회사도 보면 이제 윤석열 관련 테마로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일단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6월 29일 날 하락한 거는 28일 날 그 전날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급등의 주체인 어떤 외국인하고 투신이 아마 그날은 이제 대량 매수했다가 갑자기 이날은 또 대량 매도로 돌변함으로써 주가가 하락해가지고 계속 3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인데 지금 뭐 추세 자체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은 2,200원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기서 좀 더 횡보하거나 약간 이제 조정을 받는다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이제 결국에는 일단은 테마주들은 이제 윤석열 관련주들의 어떤 그 이슈가 해서 뭐 대선 어떤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6월 30일이죠. 이제 수요일이 되겠는데 일단은 STX 중공업, 뭐 STX 엔진이 그날 그 전날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STX 중공업이 일단은 블록딜 소식이 있었어요. 블록딜이 뭐냐면 이제 파인트리 파트너스의 어떤 SPC 회사가 PJ호 유한회사가 보유 중인 STX 중공업 주식 200만 주 지분으로 이제 7%는 굉장히 큰 물량인데 이거를 약 170억 가량에 처분을 했다 해서 매각가는 주당 8,930원이니까 어떻게 돼요? 전일 종가 대비 10% 할인된 가격인데 네. 사실 보면 이런 이제 블락들이 있을 때 아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날벼락을 좀 맞는 거죠. 왜냐하면 멀쩡한 주가가 이제 블락들에 의해서 매도가 되면은 네. 사실 이제 기관 투자가한테 넘길 수밖에 없는데 그럼 기관 투자가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똑같은 가격에 받으면은 안 사니까 당연히 그렇죠. 할인을 해주는데 이제 할인을 가지고서 이제 싸움이 붙는 거, 싸움보다도 일단 논쟁이 붙는 거죠. 뭐 5%다, 7%다, 10%인데 이제 저 볼 때는 할인 가격이 높은 것 같아요. 10%면 쟁쟁하니까 동반해서 이제 전부 이제 하락을 해서 이제 16%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런 블록될 종목들이 뭐 이날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보면 이제 기관들이 일단은 샀기 때문에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은 뭐 단기간에 급락이 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추가 매수를 해서라도 단가를 낮춰주면은 일단 이거를 받아간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뭐 손해 보지 않고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STX 중공업 때문에 동반해서 뭐 STX 엔진까지 같이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고 바이오는 뭐 아시다시피 재상장 돼가지고 거의 뭐 5일 연속 상승해가지고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날은 이제 하락으로 반전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희 비엔트는 이제 유상증자와 CB 발행, 그다음에 외국인하고 기타 법인의 대량 매도로 해서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스타코는 이재명 관련주도 역시 이 회사가 이제 부동산 임대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기본주택 관련 해가지고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이날은 이스타코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최근 급등 시에 대주주가 매각을 했어요. 계열해서.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공지가 됨으로써 일단은 이제 투신하고
이제 외국인이 대량 매도가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어떤 세력들이 할까 뭐 세력들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제 주가를 일단 해서 올리려고 작정을 했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 대주주거든요. 대주주가 팔면은 뭐 대책이 없어요. 가서 뭐 팔지 말라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항상 대주주가 아마 매각을 하는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또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하고 투신들이 매니저들은 이런 종목 굉장히 싫어해요. 대주주가 매도했다 그러면은 네, 그렇죠. 뭔가 회사가 안 좋은 게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들도 아마 네. 매도에 가담을 하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대주주들이나 계열사들이 일단 매도를 했다 할 때는 특히 중소형주들은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네. 카스는 뭐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죠. 전자저울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이재명 관련주인데 뭐 이재명 관련주가 아마 계속 급등을 했었는데 이날은 또 급등했다가 반락을 함으로써 일단 7%대 하락을 했고요. 이르오는 역시 이제 최재형 관련주가 이제 동반 하락하는 상태에서 빠졌고요. 그다음에 큐브앤컴퍼니는 이제 부동산 분양 사업을 한 회사인데 유상증자 납입일의 변경. 이게 납입일 변경이 말이 좋아서 변경인데 실제로는 납입의 네.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걸 계속 연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유상증자 보면 또 몇 년 동안 계속 연장을 회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감독원의 지침이 바뀌기 전에 뭐 CB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그 발행한 회사들은 계속 그런 거에 어떤 저촉을 안 받고서 계속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CB 발행한 거는 그게 안 되는데 네. 과거에 발행한 종목들은 납입일이 계속 연장되는 거는 네. 약속을 안 지키는데도 계속 연장 이렇게 변경 공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결국에는 일단은 납입일 변경됐다는 거는 뭔가 잘 이렇게 안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당연히 이제 매도에 가담을 하죠. 근데 프리엠스도 역시 일단은 건설기계 장비 회사인데 이제 프리엠스는 뭐 과거서부터 뭐 오랫동안 아마 이재명 관련주라가 이제 명성 있던 종목이 프리엠스인데 일단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STX 종공업은 일단은 STX를 일단은 분사가 됐죠. 그래서 2009년 5월에 상장이 된 회사인데 이 회사도 계속 뭐 적자가 영업이익이 일단 작년에는 일단 흑자 전환했지만 또 이번 1분기에는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됐고요. 이날도 보시면은 블락딜 소식에 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역시 30일 날 보시면 기타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블락딜 표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간에 금융투자 외국인들이 이제 개인도 받았는데 역시 투신이 이날 이제 7월 1일 날 외국인하고 이제 동시에 매도하면서 빠졌는데 사실 이 자료 자체가 네. 100% 맞는 회사가 맞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이게 보면은 항상 이게 좌우가 안 맞고 이거는 이제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네. 거래소가 이런 걸 잘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오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투신도 분명히 샀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이날 일단은 매도로 나옴으로써 일단은 ST중공업이 하락을 했는데 아직 추세는 뭐 꺾이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일단 STX는 STX 에너지, 원자재 수출입, 기계, 해운 물류 4대 사업을 이제 중심을 하는 회사가 되겠는데 네. 국내 계열에서는 뭐 STX 마린 서비스, 그다음에 리조트, PK 밸브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보면은 아마 그 최대 주주가 APC 머큐리로 일단은 바뀜으로써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가 어떤은 완료됐다 이렇게 되고요. 아마 역시 실적 자체는 영업이익 자체는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보시면은 STX는 일단은 막 전일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29일 날 급등을 했는데 이제 30일 날은 일단은 이제 외국인들이 또 계속 매도하고 기타 법인도 이제 매도를 했는데 개인들이 올렸는데 이제 아마 외국인하고 또 기타 법인이 지속 매도함으로써 아마 개인들이 역부족이 아니었나 해서 이날 하락을 했고 또한 7월 1일 어제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락이 또 발생이 됐었는데 일단은 14,000원에서 거의 뭐 2분의 1 정도 됐는데 추세는 다시 한번 또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STX 엔진 이거는 STX 분할이 된 회사인데 민수사업, 특수사업, 전자통신사업 세 가지 부분의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회사는 그래도 작년까지는 계속 흑자를 유지를 했었는데 이번 1분기는 일단은 적자로 일단은 전환이 됐는데 이 회사는 주로 보면 일단은 뭐 어떤 국방부 쪽 이런 국방과 관련된 이런 어떤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자가 날 이유가 없는 회사인데 아마 1분기에는 좀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역시 29일 날 일단은 급등을 했다가 바로 그러니까 이제 블락딜 소식을 인해 가지고 동반은 하락한 6월 30일이 돼 가지고 이날 보시면은 뭐 개인들이 좀 팔았는데 큰 어떤 거 수치는 아니지만 일단은
하락세를 맺지 못하고 역시 추세는 아직은 그래도 살아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솔고바이오는 일단은 척추, 골절, 뭐 인공관절 이런 회사인데 사실 보면 인공관절하면 코렌텍이라는 회사가 대장주고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이등주로 볼 수 있는데 뭐 이 회사는 계속 뭐 감사 의견이 이제 안 나오고 부적절해가지고 이제 회사가 안 좋았다가 이제 다시 재상장되면서 지금 5일 연속 올랐다가 이제 하락세로 전환이 됐는데 일단은 뭐 작년까지 계속 재작년까지 일단 적자 지속하다가 이제 작년도에 이제 흑자 전환했는데 아마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일부러 네. 아마 상장 폐지가 저희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흑자를 만들었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돼서 아마 계속 있던 거래 정지가 됐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적정 의견을 받으면서 5일 연속 올랐죠. 네. 뭐 700, 그러니까 390, 764원에서 거의 뭐 1,800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이날을 일단은 반락했다가 어제 다시 또 올랐어요. 어제 다시 올라서 일단은 추세는 아직 살아있는 종목인데 아마 동전주가 갑자기 뭐 1,800원까지 올라오는 어떤 종목이 솔고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희 BNT 이것도 보면 이제 뭐는 SM 대 SM 기반으로 뭐 모니터, 네, 노트북에 일단은 어떤 그 제품을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사실 뭐 이 회사도 보면 일단은 해외 법인이 중국에 있고 베트남에 있는데 실적은 그래도 뭐 매출액은 계속 600억에서 700억도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들 때 흑자가 나는 회사인데 유상증자 할 때 12 발행을 결정함으로써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날 보시면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해서 기타 법인까지 아마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뭐 아직은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인데 일단은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약만 하겠습니다. 네. 자이언 바이오가 일단은 대표이사였던 분식회계 횡령 혐의로 피소가 됐고 그다음에 BW 어떤 발행이 취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한 코스메틱도 자한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빠졌고요. 디자인이라는 회사는 일단은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청구가 됐고 그다음에 신주 인스컴버 CB라든가 BW를 일단 100억씩 발행을 한다. 그다음에 PHC는 전환사채가 전환 청구가 됐고 또한 유상증자 납입이 변경됨으로써 일단은 좀 불투명한 게 이제 나타나면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어제 핫했던 종목이죠. 그렇죠. 배터리 사업을 분할 검토한다라 가지고 일단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JMI는 전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날 일단 매물 차익으로 해서 출회로 인해서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이 회사는 MS와 소프트웨어 계약 체결에 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전날 이날은 이제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G9 제약은 일단은 유상증자 납입을 변경 전환사채 납입 변경 이게 안 좋은 회사니까 역시 빠졌고요. 덕성은 일단은 뭐 윤석열 관련주 아마 대선 출마 선언했는데도 일단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세를 전환했고요. 애니능률도 역시 우리 윤석열 관련주 하락을 했고요. 이형 컴팩트는 대주주 프로페이스 사이언스가 매도를 함으로써 일단은 하락을 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트럭 스틸 그다음에 버스 운전소 상용차 내장 제품을 판매해서 현대차 등에 납품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네, 여기까지 이번 컴퓨터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금요일 또 하락 상위 종목들 10종목해서 확인해 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저희 오프닝 벨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기로 약속드리면서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